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미국 금리 인상과 미 채권의 가격이 서로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미국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줘야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16일 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채권 이자율이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올라갈 때 둘 다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채권이 하방으로 내려온 거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은 뭐 그러하다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FOMC 회의하고 나서 0.75포인트 빅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얘기했죠. 금리 인상을.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급등을 해줬습니다. 급등을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파월이 고용지수가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최대 리스크는 경기 침체입니다.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기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물가는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가 많이 필요한 기술주 위주의 기업들은 주가를 처음에는 힘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있는데 왜 채권 이자율이 내려오냐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합니다. 자, 채권은 만기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2030년에 미국 채권이 있다면 자, 만기시 받을 돈이 100원 이자 포함해서 채권 가격, 채권 금리 포함해서 2030년에 100원을 받는 것이 채권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요게 뭐 채권은 금리 인상보다 항상 선행하는 걸 보입니다. 자,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고 자,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채권이 매도를 합니다. 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매도가 많다는 말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채권 가격이 금리 인상 전에는 자, 50원, 금리가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원이 되었다면 채권이 가격이 내려가면 얘가 40원, 얘가 6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시장에 많이 나오기에 어차피 만기 돈은 100원을 채워줘야 되기에 금리가 올라서 합계가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허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지금 시장은 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가 내렸죠. 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자산. 금리를 더 주더라도 나는 안전빵 채권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금이죠. 금 다음이 미국 채권입니다. 안전한 자산 순위가 그러합니다. 강남 건물보다 더 안전한 게 미국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쪽으로 자산이 가지 않는다는 말은 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적게 먹더라도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리스크가 왜 발생할까요? 그 말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리스크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채권 포지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채권이 매수세가 몰리니 당연히 얘가 60원이 되면 얘가 4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60원이 되면 얘가 반대로 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 100원을 받는 겁니다. 혹은 뭐 2024년이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맞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올랐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경기 침체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요 하나만 보면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상충을 하는 결과가 보이죠. 미장이 급등했는 이유는 고용 지표가 높기에 경기가 괜찮다라는 이유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채권 금리가 내렸단 말은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개의 상황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기에 우리는 확인하고 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지금 2분기가 며칠 안 남았죠. 요거 다 끝나면 실적 발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실적, 물론 올라가야 되겠죠. 자, 채권, 고용지표, 이걸 우상향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이 하방으로 꼬라박는다고 얘기를 하면 채권의 하락 이유가 되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지금의 금리 인상은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실시한 겁니다. 정말로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하죠. 왜? 경기가 좋기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허나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죠. 평상시 때와 그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만약에 올라갔다, 고용 지표도 좋게 발표된다, 채권 금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파월의 말대로 경기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허나 2분기 실적부터 하방으로 꼽는다, 채권 금리도 그대로 파란색 밑으로 나온다, 고용지표마저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올랐다로 나오면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요거 세 개를 꼭 체크하세요. 우리나라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미국 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죠. 그러니 대외적인 요소가 코스피 코스닥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왜? 미국은 세계의 시장이죠. 결국은 여기서 소비를 얼마나 해주냐가 우리나라처럼 수출하는 업체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죠. 허나 중국도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이 소비를 안 하면 중국에서 이쪽으로 보낼 일이 없죠. 그러면 한국이 중국으로 부품이든 뭐든 보낼 일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최종 소비는 미국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이 실적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로 온다 하면 좀 더 긴 호흡으로 계좌를 관리해야 되겠죠. 자, 미국 실적 확인할 거는 월마트, 아마존, 애플, MS, 테슬라, 퀄컴, 인텔 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닝스 쇼크가 뭐 얘들 두 개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왔다 하면
채권 하락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하락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체크하시고 베팅을 하세요. 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용지표와 채권이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였기에 확인을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나스닥 언제나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올라가는 라인이 한번 확인해보고 가본다는 뜻입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발표날 체크해 보시고 기다려 보세요.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CPI 요것도 꼭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요렇게 하고 주말에 보고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